2022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도적인 우위가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의 선방으로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죠. 2024년 12월이 된 지금까지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세간의 예상과 달리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비등한 전력을 유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99일 만에 알렉스 카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카프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CEO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올해만 300% 넘게 주가가 오른 이 수상한 기업 팔란티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획득한 비밀 병기는 바로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솔루션 고담입니다. 미국 DC 코믹스사의 배트맨에 나오는 범죄가 판치는 도시 고담시에서 이름을 따온 솔루션인데요. 팔란티어가 전 세계 주요 정보에 제공하는 플랫폼이죠. 고담 프로그램은 차량이나 항공기, 선박 등에 배치한 센서를 통해 각종 신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 신호 정보 데이터들을 식별하고 정제, 일종의 패턴을 파악합니다. 상용위성과 열감지기, 정찰 드론, SNS 등 모든 채널을 통해 확보한 방대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자사의 AI 모델을 통해 이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각종 정보를 시각화해내는 겁니다. 전쟁에 적용해보면 적군의 현재 위치와 잠복 위치, 정밀 타격이 필요한 장소 정보 등을 지도로 한눈에 보게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군의 전차, 포병, 보병 부대 등의 위치가 지도 위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표시된 위치에 공격 드론을 보내기만 하면 적을 괴멸할 수 있죠. 2001년 미국 9.11 테러의 주범으로 꼽힌 오사마 빈라덴을 발견해 사살한 것도 팔란티어의 빅데이터 분석 덕분이라고 전해집니다. 군인과 스파이, 경찰 등이 수집한 정보를 모두 모아 분석한 뒤 테러리스트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해 은신처를 발견해낸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코로나19 질병 확산 경로 등을 팔란티어의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이 같은 시각화를 위해 팔란티어가 확보한 지리정보 특허만 수백 건으로 전해집니다. 고담 플랫폼이 정부용이라면 파운드리는 기업용 플랫폼입니다. 기업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통합해냅니다. 가령 재무나 인사, 물류, 재고 등 여러 부서의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통합 분석해내면서 사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거나 내부 비리를 감시해내는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팔란티어 플랫폼을 활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 건설 장비에 부착된 센서로 장비 가동 시간을 측정하고 분석해 납품 지연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낸 겁니다. 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중요한 것은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 정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톨러지라는 개념인데요. 수많은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맥락이 있죠. 단순 데이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집단 속에서 하나의 데이터가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해당 데이터의 속성과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 등 계층을 미리 정의한 뒤에 데이터 분석에 들어갑니다.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맞춰 데이터를 선별해 의미를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것이 선행되는 작업이라는 거죠. 이를 위해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일정 기간 파견 개발자를 직접 파견해 맞춤형 온톨로지를 구축한 뒤에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팔란티어는 서류, 숫자 등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영상, SNS 등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도 능합니다. 팔란티어는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틸이 현재 CEO인 알렉스 카프 등과 함께 2003년에 창립한 빅데이터 전문 분석 조사 업체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을 쓰기 때문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피터 틸은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 하나로 1조 7천억 원 가격에 매각했고 그때 번 돈으로 창업한 회사가 팔란티어입니다. 잠깐 여담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매각한 이후 번 돈으로 스페이스X를 창업한 것과 비슷하죠. 괜히 페이팔 마피아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피터 틸은 2001년 9.11 테러를 경험한 뒤 어떻게 사전에 테러를 예측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데이터로 테러를 예측해보겠다는 계획이 창업의 동기가 됐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만든 벤처캐피털인 인큐텔이 팔란티어에 자금을 댔죠. CIA를 비롯해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가안보국 NSA, 국방부, 영국 비밀정보국 SIS 등이 주요 정부 고객이고요. JP모건을 비롯해 크라이슬러, 에어버스 등이 팔란티어의 민간 고객사입니다. 피터 틸에 져서 제로투원에서처럼 독보적인 기술로 독점적인 시장을 만드는 회사가 되기 위해 회사 인력 4,000명의 대부분이 개발자 등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전체 임직원 중 세일즈 인력은 3에서 4%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팔란티어의 실적은 어떨까요? 양호합니다. 팔란티어의 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증가했고 순이익도 전년비 2배 이상 늘어났죠. 알렉스 카프 CEO는 줄지 않는 끊임없는 AI 수요에 의해 분기 성장이 주도됐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월가가 늘 AI가 실제로 회사에 돈을 벌어주느냐를 AI의 버블을 감지하는 지표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는 AI가 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연중 330%가 상승했습니다. 연초 15달러 수준에서 시작해 12월 중순인 현재 70달러에 안착했죠. 팔란티어의 커지는 시가총액에 지난 9월엔 S&P 500 지수에 포함됐고 이달에는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팔란티어의 주가 수익 비율 이른바 퍼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고점에 다다랐다는 평가도 먼저 나옵니다. 현재 팔란티어의 퍼는 345배로 테슬라 108배, 엔비디아 52배와 비교해도 너무 높은 상황이죠. 다만 2025년에도 팔란티어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강세론자들의 관측도 꽤 됩니다. 올해 3분기 후실적은 중장기 고성장 사이클의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주로 정부 부분의 계약으로 성장해온 이 회사가 지난 1년간 민간 고객이 51%나 급증했거든요. 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오라클, 메타 등 빅테크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도 매출에 차차 반영될 겁니다. 이처럼 민간의 성장도 눈여겨볼 만한데 정부 관련 매출로 잡히는 국방 관련 부처의 AI 기술 도입 가속화가 매출을 크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팔란티어의 강세론자를 자처해온 아이브스 웨드부시 증권 리서치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 출범하면 팔란티어가 정부 부처와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라며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의 AI 도입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하드웨어 업체의 주가 상승폭이 컸죠. 내년에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의 주가 상승폭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팔란티어에게는 호재입니다. 어쩌면 2025년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팔란티어에게는 어떤 호재보다 더 큰 호재일 듯 합니다. 팔란티어를 창업한 피터 틸은 대표적인 친트럼프죠. 이미 피터 틸은 2016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틸은 당시 대선 기간 내내 반트럼프 성향이 강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인물이었습니다. 틸은 부유한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이 대다수 미국인이 마주한 저조한 저축률, 청년들의 빚 등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벌써 피터 틸 네트워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40세의 나이로 미국 부통령에 당선된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2021년 피터 틸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벤스는 틸로부터 영향을 받은 제자라고 자처했고 틸은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벤스의 선거 캠페인에 1,500만 달러 하나로 208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죠. 백악관의 가상자산 총책임자로 임명된 데이비드 sak스도 페이팔에서 틸과 함께 일했습니다. 틸이 운영한 개인재단인 틸재단의 CEO였던 짐 오닐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죠. 틸이 만든 투자회사 틸캐피탈의 전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던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기술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틸과 함께 페이팔을 같이 매각했던 일론 머스크가 현 시점 트럼프의 최측근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미국 대선이 종료된 뒤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 테슬라 주가는 75%가 뛰었으니까요. 미국에선 팔란티어를 그간 가장 비싸고 은밀한 빅데이터 기업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시가총액 1,6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해왔죠. 이제 은밀함을 벗어던지고 월가의 기대대로 시가총액 1조 달러 회사로 성장해갈 수 있을까요? 제2의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